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예술의 김홍희와 함께 작품 만들기 5월호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진예술은 한국 최고의 잡지죠.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라고 여러 번 매년 거의 우수도소로 상을 받고 있는 그런 잡지예요. 사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잡지 한 권 정도는 또 보아야 돼요. 보아야지 실력이 늘죠. 그냥 사진을 찍는 기능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을 하시는데, 기능을 넘어서면 기능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찍는 이 사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내가 찍는 이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하는 데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 물음에 대해 답하지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찍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지 작가로 성장해 가는데, 대체로 뭐 기능 정도를 좀 익힌 것으로 사진 좀 잘 찍는다 이런 정도로 사진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은 잘 찍는 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한 2, 3개월만 연습하면 프레임 보고 뭐 좋은 거 예쁘게 막 구도 맞춰서 찍고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차원에서 앤드루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약물 중독자의 또 회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양반은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예술로 또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앤드루라고 하는 그 피사체 아저씨를 정윤희라고 하는 여성 작가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세요.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촬영하신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하나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나 시집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 처녀들이 시집 안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망하죠. 근데 그 말은 처녀가 시집 안 가겠어요 하는 말에는 말 자체는 사실이죠. 그죠?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시집을 가지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나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실제의 진실은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정말 잘 풀죠. 은유, 뭐 대유 이런 걸 통해서 시에서는 잘 풀어요. 시에는 어떤 시가 있냐 그러면 대체 제가 여러분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박목월 선생이 쓰신 시 중에 가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중략하고 아니 19문 반에 신발이 왔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박목월 선생님 참 시 참 좋아요. 아랫목이 모인 9마리의 강아지가 도대체 누구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니 19문 반에 신발이 왔다. 이 19문 반은 박목월 선생님 자신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 그죠? 이렇게 뭐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9마리의 강아지, 19문 반의 신발 이런 걸 통해서 자신과 아이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미와 재미일 거예요. 근데 사진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사진에 보면 뭔가 좀 흉측해 보이고 그렇다고 죠. 어디서 찍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앤드루라고 하는 마약에 빠져 있던 사내의 심정, 그 과거를 드러내는 사진으로 이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앤드류가 마약에 취해서 뭐 고통받고 있다든지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앤드류의 심정을 표현했다. 이러면 우리가 납득하잖아요. 조금 전에 강아지나 19문 반의 신발처럼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이 유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앤드류의 작품들이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앤드류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 그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평온한 얼굴에 피사체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린 작품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죠? 자기가 본 자신의 또 자신이 아닐 수도 있죠. 누구 대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일 것 같은 스케치북에 있는 것들, 그죠? 이 어둡고 하지만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외등으로 밝혀져 있는 앤드류의 자신의 소신 또는 의지, 이제 이런 것들 대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진 잘 찍었네 못 찍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사진을 볼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 작가는 여기에 백열등, 그죠? 알전구를 등장시켰을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뭐 그럴싸하게 잘 찍어서 드라마틱하게 찍어서 알전구의 존재를 밝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진을 오류해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못 읽게 되는 거죠. 잘 알 수 계시잖아요. 고호의 농부의 신발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이데거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부의 신발을 통해서 농부의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죠. 대리물들이거든요. 자, 그 대리물들을 내 사진의 이야기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요, 얘기를 확장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고만고만한 사진, 그러니까 피사체에 끌려다니는 사진, 소재에 끌려다니는 사진에 머무르고 만다고 하죠. 그런 건 소재주의라고 그래요. 소재주의라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어요. 소재주의가 뭐 나쁘겠어요. 그러나 증폭되고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얻지 못한다. 그죠? 문신한 거 보십시오. 등짝에 문신한 앤드류, 그죠? 자기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자기로 회귀하는 거죠. 그죠? 그런 회귀하는 과정 중에도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득도하시기 전에, 그죠? 부처님이 득도하시기 전에 수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또 앤드류가 등장하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앤드류가 등장하고 다시, 그죠? 이 비평한 자신의 삶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냥 그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저는 금연 담배를 한 번씩 끊어봐서 아는데, 저는 담배를 가끔 끊어요. 맨날 피우지만. 그러면 다시 그 흡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또 그걸로 가지 않고, 개면적이 하는 아티스트의 표정 보십시오. 자신을 이겨낸. 그죠? 어떻으면 이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새처럼 홀홀 날아가고, 그죠? 내면의 안식을 얻은 우리의 앤드류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이 넘으신 정윤희라고 하는 분이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 이 전체가 와 충격적이야 감동적이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만을 전하는 게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앤드류라는 제목이 있지만, 앤드류가 있잖아요. 그죠? 앤드류라고 하는 제목에 앤드류가 등장하지만 달랑 석장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앤드류를 대리하는 것들, 넉장 등장하는군요. 앤드류를 대리하는 것을 통해서 앤드류의 삶 전반을, 그 현재 상황, 과거에서 현재 상황 전반을 드러내었다. 이게 수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면 얘기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있었어. 그쵸? 오늘은 앤드류, 정윤희 선생님의 앤드류를 통해서 은유와 대리물, 이미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리물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읽느냐. 그리고 사실이 아니고 사실 아닌 것. 내가 찍은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보다 더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얘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진예술 5호로 잡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사진예술 정도는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최고의 잡지잖아요. 그리고 좀 안다고 그러면
사진기 뭐 조리개가 어때, 노출이 어때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인문학적 소양, 사진을 읽어내거나 비평해내거나 또 찍어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진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점을 인지하시고 사진예술 정도는 매월 정기 구독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김홍희의 작품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